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쌤이 여러분들 설날 때, 그 설날 긴 연휴에 뭐 하는지 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논술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꾸준하게 논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병행해서 더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휴 같은 거를 좀 활용하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연휴에는 뭐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간에 덜 갈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서 요때 우리가 이제 병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좀 보완하면 좋아. 그럼 이번 연휴를 보시면요. 일단은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야. 공식적으로는. 그치? 근데 혹시 금요일날도 쉬면 또 토요일 이렇게 나오긴 해. 근데 사실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쌤도 물어봤어. 다른 선생님들이 쉬냐?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대치동으로 올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수업을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온 김에 뭐 2개, 3개 수업을 듣고 간단 말이야. 그때 이제 쌤 혼자 뭐 휴강을 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시간이 중간에 붕 떠. 그 다음에 뭐 다른 쌤들은 쉬는데 선생님만 또 수업을 하거나 안 쉬고. 그러니까 보조를 좀 맞춰줘야 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쌤은 어차피 오프라인은 토일만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이번에는 어쨌든 원래 연휴가 원래 설날은 월화수목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 임시 공휴일 해가지고 화수목해서 이게 당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연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쌤도 요때 토요일하고 요때 토요일은 쌤도 휴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쌤이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연휴 때 뭐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도 아무래도 좀 덜 다니겠지. 그래서 그때 좀 뭔가를 병행해주면 좋다. 그러면 쌤이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야 어떤 친구가 나 아직 논술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그렇다면 쌤은 논술 맛보기 강좌 같은 거 좀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왜냐면 논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정보만 가지고 논술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 일생일대의 시험인데 그걸 그렇게 그냥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은요. 선생님 봤을 때는 논술 경험을 가볍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논술 경험하는 방법 알려줄게.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맛보기 강좌 같은 거 활용하는 거야. 그럼 쌤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 강좌로 뭐가 있냐면 무료 특강이지. 그리고 뭐 교재도 어차피 프린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무특이라고 쓸게 그냥 무특 수리논술 사용 설명서라고 있어. 그리고 얘들은요 그 한 10여 시간밖에 안 돼. 이렇게 길지 않아 그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논술 이런 거 배우는구나. 물론 여기서는 미적분까지만 다뤄. 미적분까지만 다루고요. 미적분 자체도 많이 다루진 않아. 그래서 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 뭐 어쨌든 적당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맛보는 거. 이거 대략 10여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만. 아니면 나는 뭐 맛보기 강좌보다는 정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목표 대학의 기출을 대신 가볍게. 왜? 기출은 어렵거든. 그래서 가볍게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대신 조심은 해야 돼. 왜? 만약에 목표 대학이 학통하고 기하까지 포함된 대학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직 학통과 기하를 못했다면 그 문제는 제외하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요. 물론 이제 모든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강의가 다 올라와 있어. 파이널 강좌라고 해서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자기가 가볍게 보고 그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해설 강의도 이거 해설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물이야. 첨부 파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표 대학의 기출들을 가볍게 확인해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시험 보는 거구나 라고 경험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은요.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논술을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할만한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왜? 어차피 꾸준히 공부해서 실력은 올려야 돼. 그렇지만
저는 문제 자체가 아예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경험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뭐 꼭 선생님 강의가 아니어도 뭐 다른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의 올해 이제 초반 강의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잠깐 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면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 좋냐면 예를 들어서 비선택 과목. 왜냐면 여러분들 비선택 과목의 그 교과 수준의 베이스 작업, 그러니까 베이스를 딱 까는 작업은요, 이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야. 비선택 과목의 교과 수준을 배우는 거는 나중에 논술에서 이 비선택 과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베이스 작업이지, 이걸 하면서 논술 공부 자체를 안 하면 논술 실력 자체는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메인 커리큘럼하고 병행해야 돼. 그러니까 병행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병행입니다. 병행. 대신 이제 아직은 비선택 과목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논술 훈련은 미적분까지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메인 커리큘럼 수막캠은요 미적분까지만 다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병행이라는 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때 이런 연휴들을 활용하면 좋아. 이런 연휴들이 여러분들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날이 제일 길긴 해.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달에도 마찬가지야. 3월 달에도요, 그 3일절이 아마 토일과 겹칠 거야. 그래서 대체 휴일이 있어. 그래서 3월 1, 2, 3. 그 다음에 5월 달도 어린이날인가?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겹쳐져 있어. 그래서 이때도 대체 휴일 해가지고요. 3, 4, 5, 6.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현충일 포함해서 6, 7, 8에 이렇게 연휴가 있어. 중반기 이후에 연휴는 별로 의미는 없고, 물론 그때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딱 연휴 4번 줬네. 그러면 쌤이라면, 내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런 비선택 과목은, 물론 매주 뭐 2시간씩 꾸준히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싹 몰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물론 선생님 저는요, 3학년 때 이제 내신으로 배울 계획입니다. 그거 좋아. 근데 내신으로 배울 때도 미리 짧은 걸로 한 바퀴 돌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그런 거를 쌤이 생각해서 만든 강의가 엑기스 강좌야. 그래서 물론 줄여서 엑기스 강좌라고 하지만 논술을 위한 뭐 학통 엑기스, 논술을 위한 기하 엑기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두 강좌가요, 다 13시간 안팎이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이 중에서 4일만 잡아도 3시간씩만 하면, 3시간 물론 많이 투자하는 거야. 한 바퀴 돌릴 수 있잖아. 만약에 한 바퀴 돌리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이것도 방법이야. 요때 한 60% 하고 요때 40% 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하고 예를 들어서 학통을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하고 확률까지 하고 통계는 여기서 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지. 그 다음에 뭐 기하 절반은 여기서 하고 남은 절반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행하기에 딱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뭐 꼭 다는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유가 되면 다 해도 좋아. 뭐 절반 정도 예를 드는 겁니다. 절반 그러니까 반 바퀴 정도 돌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 병행하더라도 부담이 적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본인의 약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비선택 과목이요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답안 작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답안 작성 특강이라든지
특강 같은 거를 활용해도 되고요. 대신 쌤은 답안 작성 특강도 일단 길어. 뭐 한 10여 시간 안팎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부담되면 쌤 작년 그 캐스트 중에요. 그 캐스트 중에 답안 작성과 관련된 답안 훈련이라고 관련된 이런 말이 붙은 캐스트가 2개가 있을 거야. 그 2개를 먼저 봐도 돼. 왜냐면 답안 작성 특강은 실제로 난이도가 좀 적당히 있는 문제,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문제를 골라서 답안 작성에 대한 훈련을 하는 강좌인데, 개인적으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훈련을 평소에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 놓은 게 오히려 캐스트로 설명해 놨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다야. 또는요, 이게 부담되는 친구들은 이것도 괜찮아. 자기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서,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 하면 논술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진도를 더 나가면서 예전에는 좀 예습을 좀 짧게 했다면 뭐 이번에는 좀 시간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실전처럼 일부 문제를 골라서 실전처럼 시험 보듯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휴 때마다, 물론 꼭 쌤이 논술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뭐 사탐이나 가탐이 약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짧은 연휴에 그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걸 공략하더라도 하루에 어떤 한 과목을 막 10시간씩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한테 그 주어지는 시간에 대비 한 과목을 막 10시간씩 할 수는 없어. 힘들지, 그치? 지루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논술도 이런 식으로 논술 공부만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신 이렇게 논술의 특점, 약점이나 또는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런 고민을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자기가 정체를 알고 판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민 중이라면 한번 대신 이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 대신 요거는 좀 걸리고 요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로 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고. 지금 시작하시면 되고요.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비선택 과목이나 뭐 답안 작성이나 아니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진도가 조금 늦어졌다면 그 진도를 좀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논술만 하나가 아니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술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요때도 뭘 할지 미리 정해놓으면 좋아. 물론 논술만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 자기 약점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뭐 괜찮은 특강들이 있다면 그런 특강들 활용하는 기회를 삼으면 좋습니다. 평소에 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의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런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날만 얘기하지만 요때하고 요때는 얘기할 것 같은데 쌤이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에 쌤이 이런 얘기를 아마 코멘트식으로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길게 봤을 때 본인한테 좀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고요.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